네, 경남 경제의 주력인 조선과 기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제조 로봇 기술센터를 준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경남의 4차 산업혁명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 강점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의 소장이면서 창원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환 소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정환 소장님,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저희 시청자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뭔지 좀 잘 개념이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라는 데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된 얘기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 드론, 3D 프린팅, 로봇 같은 것이 주요 첨단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4차 산업은 지금까지 이제 3차 산업까지 혁명까지는 있었을 텐데요. 1차는 이제 전기에 의한 혁명이죠. 그리고 2차는 전기에 의한 혁명, 3차는 정보에 의한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는 이제 지능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차까지는 점진적인 기술의 진보였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은 획 돌아서는 지금까지는 없던 기술, 지금까지는 없던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혁명적인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농업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팜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능적인 농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작물을 심었는데 농약을 최소화시키고 싶은데 그 농약을 최소화시킬 때 저희가 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만 농약을 뿌리면 아마 8, 90%의 농약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첨단 그러한 그 지능형 그 농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남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경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경남에는 다행히도 소재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재료연구소와 같은 소재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기술들은 상당히 포화가 되어 있고 그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재가 개발됨으로써 혁신적인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특히 그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초정밀 센서라든지 하는 그 스마트 소재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상당히 그 세계적인 강점을 갖는 그러한 이 산업 구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정환 소장님께서는 재료연구소장이면서도 또 창원시에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직을 같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언급을 해왔던 4차 산업혁명하고 아주 그 관계가 밀접할 것 같은데요. 이 첨단산업육성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거기서 또 지향하는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육성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원은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의 핵심 그런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술들이 중국이나 또는 그 개발도상국들이 상당히 많이 쫓아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이 창원의 산업 자체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점차적으로 스마트 팩토리화라든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이 고부가치의 소재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백20이라는 그러한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획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해야 될 우리 창원시가 해 나가야 될 그러한 기술 개발 분야를 지금 많이 찾아냈고 일부는 이미 착수해서 연구 개발 또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남의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와 있나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앞에서 또 창원시의 예를 들어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경남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준비 어디까지 와 있고 기술 수준은 어느 만큼 습득을 했는지 또 이 부분이 궁금해질 만한 대목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남도요, 많은 준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네. 다양한 생산 설비와 그 장치와 센서를 연결을 하고 표준화를 시키고 해서 그 수집 변환해가지고 유무선으로 서버 컴퓨터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해서 이 사물 인터넷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중소 중견기업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네. 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만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홈이라든지 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팜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를 우리가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까지 우리가 보안까지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율주행차도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중심의 생산을 했지만 네. 이제는 IT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그 자동차 이 업체의 그 헤게모니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빼놓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그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언급하신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 또 스마트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또 인공지능을 동원한 그 AI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축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그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직업에 의한 분석이고요. 직무에 의한 분석은 결코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은 좀 더 그 노동에서 해방되면서 편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고급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또 좀 더 복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경남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성공 사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그 중공업의 예를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보일러 헤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중심축을 잡아주고 또 다시 보완을 해서 또 가공을 하고 하는 아주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가공을 해왔는데요. 이 가공을 한 후에 레이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 그 메인 이 컴퓨터에 보내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한 번에 그 중심축을 가공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노동 그 생산을 향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정밀도도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조업체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그 기업체보다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업체 이런 데에서는 좀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이 되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밑거름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아름드리 숲을 이루고 하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그 소재에 관련된 특별 이 자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지금 많은 기술들은 포화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 기술의 진보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경남의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동안에 고민하셨던 부분들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저는 정말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나 또는 많은 연구 개발, 기술 개발에 관련된 분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중요성을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3D 프린팅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망기술 메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미래의 10대 기술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들이 나노 센서라든지 나노 사물 인터넷, 또 차세대 배터리, 그다음에 2D 소재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그러한 소재 기술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재료연구소에 400여 명의 연구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많은 응원과 배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정환 소장님, 경남이 주력 산업에 대해서 위기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위기 극복하고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경남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인사이드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2010년 KBS 지역국 최초의 시사 종합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8년을 거쳐오는 동안 경남의 경제와 사회 문제를 심층 보도하고 노동자와 서민,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남 도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많이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토론 경남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뉴스인사이드 마지막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뉴스인사이드에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